사과를 받아주길 강요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작가 미양입니다. 여러분은 사과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사과하세요? 좋은 대화란 나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상대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거잖아요. 사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과도 대화잖아요. 상대의 마음을 충분히 먼저 느껴주면서 말하는 게 좋습니다. 사과는 들어주는 사과가 있고요. 말하는 사과가 있어요. 들어주는 사과는 상대가 나로 인해서 아팠던 부분, 상처 입었던 부분을 충분히 말로 다 표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들어주기만 해도 그 상대방의 마음이 눈 녹듯 녹을 수 있어요. 또 직접적으로 미안해 라는 말을 들어야만 속이 풀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말로 하는 사과가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미안해 이 진심의 한마디로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는 사과를 받는 사람이 사과를 하는 사람 눈빛에서 진심이다 이런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과하는 사람도 상대가 나의 진심을 잘 받아줬구나 이런 느낌이 와요. 진심이 통하는 거죠. 여기서 잘못을 한 사람이 함부로 용서를 바래서는 안 돼요. 용서는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쉽게 바래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용서에 대한 부분은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 텐데요. 한 가지만 언급하자면 그 용서라는 무게는 인간이 들어 올릴 수 있는 그런 무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용서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으로 미루고 다시 사과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잘못을 했을 때는 사과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잘못이 있을 때 사과를 잘 하는 것과 잘 사과하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사과를 잘하는 것은 테크닉이고 잘 사과하는 것은 휴먼입니다. 잘 사과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존중입니다. 그 존재에 대한 존중이죠. 다시 말해서 사과를 잘하는 것은 기술적인 사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을 잘한다는 건 기술이니까요. 하지만 잘 말하는 건 말을 잘하지 않아도 진심을 담아 이야기한다. 고마워 하는 그런 감사의 마음하고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어요. 고마워는 존재에 대한 인정이거든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요. 잘 사과하는 건 역시 그 존재에 대한 인정입니다. 누구나 잘 사과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사과를 잘 못하는 건 잘못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잘못을 알아도 알게 됐어도 자존심이 상해서 못하는 경우예요. 말로 하는 사과를 할 때 억지로 하는 사과는 안 하는 것보다 못해요. 관계 회복을 위해서 누가 봐도 사과를 해야겠는데 사과를 하기로 결정은 하는데 굉장히 소심한 사과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카톡이나 메시지를 보내죠. 미안하다. 아무런 감정이 담기지 않은 글자 자체로만 사과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는 전화를 걸어 사과를 하는 사람들도 있죠. 거리상의 문제로 만날 수 없어서 그러한 경우도 있긴 한데요. 자기 자존심을 지키고 싶은 그런 차원에서 전화를 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화로 해서 미안해. 이런 식으로 자기 자존심은 내보이지 않으면서 상황을 무마시키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로 하는 사과를 할 때는 이왕이면 얼굴을 대면하고 눈을 바라보면서 사과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사과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훨씬 그 진심을 알아차리기가 쉽고요. 무엇보다 용기 있는 사과여서 사과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사과해 주는 것이 고맙다고 생각이 될 정도거든요. 상황이 다 여의치 않으면 손편지로 쓰는 사과도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땐 카톡이나 메시지로 영혼 없는 문자보다는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을 담아서 미안한 마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들어주는 사과를 할 때에는 상대의 아팠던 마음을 충분히 들어주는 게 좋아요. 자기의 잘못을 상대를 통해 듣는다는 건 사실 쉽지 않은데요. 그 시간을 꾹 잘 참고 들어주면 상대가 이런 말까지 하는데 들어주는구나 하고 또 마음이 풀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호응만 잘해줘도 상대에게 남았던 상처가 빠르게 회복될 수도 있어요. 상대가 받아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받아주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나에게는 마음의 상처가 되겠지만
시간을 두고 한 번쯤 더 시도해 보시는 게 좋아요. 이 시간을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들어주는 사과에 속하는 거거든요. 사과했을 때 바로 상대의 마음이 풀어져서 그래 알겠어. 사과해줘서 고마워. 이런 답이 돌아오면 좋지만 이러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깊어서 받아들이는 시간이 꽤 길게 걸릴 수도 있어요. 이건 사람마다 감정의 차이가 있는 거니까 그 시간의 차이도 다 다르겠죠. 만약 시간을 두고 다시 사과를 했는데도 받아주지 않는다면 사과를 받아주길 강요하지 마세요. 그건 또다시 그 사람에게 아픔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사과하는 입장에서는 너무하지 않아? 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사과하는데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로 전하지 마세요. 억지로는 뭐든지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나는 충분히 여러 번 진심으로 사과를 했으니 느긋하게 기다리는 게 현명한 거예요. 사람의 관계는 굉장히 복잡하죠. 친한 친구 사이, 형제 자매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 이웃끼리, 또 전혀 모르는 사람끼리 만났을 때도 이 관계는 유지되다 보면 어떠한 식으로든 매듭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이것을 잘 풀어야만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어쩌면 우리는 잘 사과해야 되는 방법만 강요하고 있지 어떻게 사과를 잘 받아줘야 되는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사과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사과를 잘 받을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사과 잘하기, 사과 잘 받기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사과를 아무리 잘해도 사과를 받아주지 않으면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미안한 사람에게 사과하기로 결정을 하고 또 사과를 잘해서 그 상대가 나의 사과를 잘 받아들여 줬다면 정말 잘하신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때 사과할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나를 그러한 공경에 빠뜨려서 미안하다고 사과하셔야 해요. 다음엔 나를 그런 공경에 빠뜨리지 않겠다고 진심으로 미안해 하세요. 내가 나한테 왜 사과해야 되냐고요? 나도 나로 인해 자존감이 상처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에게 사과함으로 인해서 나의 자존감도 회복됩니다. 나의 자존심이 지켜져요. 그 어려운 남들에게도 사과를 했는데 나에게 못할 것도 없잖아요. 제가 자존감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인데요. 자존감을 높일 때 자기 스스로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달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이런 효과는 내가 나에게 미안한 감정을 가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혔다면 스스로 치료를 해줘야 돼요. 그것이 바로 나에게 미안해 라고 전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자존감이 회복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사과하려고 할 때 나는 왜 사과하려고 하는 걸까? 이 부분을 먼저 생각하고 사과하는 게 좋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기준이 없으면 사과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단 내 생각부터 먼저 정리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다시 만날게요. 안녕!